조루.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너무 속상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조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런 훈련법을 몰라서 혹은 효과를 믿지 못해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도 약물 처방 위주다 보니 정작 중요한 행동요법은 제대로 안내받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 수술 없이도 조루 문제를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방법만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은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할수록 실제로 시간이 늘어나는 체감이 분명히 생긴다는 점이에요. 저는 15년 넘게 남성 갱년기와 성건강을 상담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민감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에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겁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조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정이 너무 빨라서 고민이에요라고 하시지만 정작 그 상황에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느낌에 반응하고 어떤 순간을 넘지 못해서 사정에 이르게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흐름을 정확히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정 직전의 자극의 고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 고점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스타트 앤 스톱, 스타트 앤드 스타프이라고도 하고 일명 사정 직전 자극 조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멈추고 진정되면 다시 시작하는 훈련이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 몸이 자극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느낌을 지나치지 말고 알아차리자. 사정이란 게 사실은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극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절정점을 넘게 되면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미리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흐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 급커브 앞에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연습은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면 긴장도 되고 실수하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 집중해서 자기 몸의 흐름을 읽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자극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강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하고 이제 곧 정점이다 싶은 순간에 손을 멈춥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고 숨도 고르면서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이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한 뒤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어느 순간 이런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극이 올라와도 조금만 참으면 다시 진정된다는 학습이 되는 거죠. 처음엔 어렵고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도 훈련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상황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중에 그 느낌이 올 것 같을 때 잠깐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호흡을 맞춰보는 식으로 흐름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흐름이 진정되면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 중에는 이걸 하다가 괜히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이걸 잘 응용하면 파트너와의 교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예전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자극 조절 훈련을 2달 정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3주쯤 지나면서 확실히 느낌의 흐름을 알겠다고 하셨고요. 1달 반쯤 됐을 땐 아내분도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하셨대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되살아났고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 중이십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확실히 길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극의 흐름을 조절하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파트너와의 호흡을 맞추는 법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분명히 늘어나는 시간으로 보답해 줍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조용한 공간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처음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느낌을 지나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몸의 흐름을 읽고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이었다면 이번 2번째 방법은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흐름을 멈춰주는 기술입니다. 자극이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신체의 특정 부위를 압박해서 사정 반사를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흔히 스퀴즈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꽉 눌러 멈추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성의 성기에는 사정 직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두의 테두리 부분, 특히 아래쪽 가장자리가 자극에 가장 예민한 곳인데요. 이 부위를 살짝 압박해주면 사정 반응을 약화시키거나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계 중에 이제 곧 정점이겠다 싶은 느낌이 들면 잠깐 삽입을 멈추고 성기의 그 부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1초에서 2초 정도만 압박해 줍니다. 그러면 몸이 지금 멈춰야 하나 보다 하고 순간적으로 자극을 낮추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단 하나, 효과가 빠릅니다. 연습이 조금만 되면 자극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눌러서 10초에서 30초 이상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민망하기만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누르면 이미 반응이 시작돼서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느낌이 한 60에서 70%쯤 올라왔을 때 아직은 조절 가능한 그 순간에 해야 효과가 크죠. 처음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극 흐름 읽기 훈련을 병행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혼자서 연습할 땐 거울을 보거나 손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압박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누르면 반응이 줄어드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나중에 실전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계 중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파트너에게 이 방법을 설명하고 사정이 가까워졌을 때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관계가 시작되고 1분도 안 돼 끝나버려서 자신감을 많이 잃고 계셨죠. 이 스키즈 테크닉을 배우고 나서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파트너와 미리 얘기를 나누고 함께 연습해 보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관계 시간이 3배 이상 늘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젠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던 거죠. 물론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세게 누르는 건 오히려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지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살짝 멈추는 자극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무리해서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전에서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세를 바꾸거나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누르고만 있기보다는 잠깐 멈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관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압박 자극법은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요법입니다.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죠. 단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위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익히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혼자 계실 때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처음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넘는 순간 몸이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자극을 멈추고 압박으로 흐름을 늦추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반적인 성감 자체를 천천히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걸 성감 마라톤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처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체력처럼 점차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번의 성행위 속에 들어가는 리듬을 파악하고 그 리듬을 반복 훈련을 통해 늘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극 멈춤 다시 자극 진정 이런 사이클을 몸에 익히도록 반복하면서 점차 사정까지의 거리를 늘려가는 훈련이에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라톤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10km 뛸 수 있는 분 거의 없죠. 다리가 풀리고 숨이 차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1km씩 조금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5km, 8km도 가능해지잖아요. 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내 한계가 1분이라면 그걸 1분 10초, 1분 20초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훈련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평균 시간을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든 파트너와 함께일 때든 보통 자극을 시작한 뒤 몇 초 또는 몇 번의 반복 동작 후에 사정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30번쯤 피스톤 동작을 하면 사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이 횟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 주는 35번까지, 다음 주는 40번까지 늘려보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버티는 방식을 훈련하는 겁니다. 너무 힘으로 억누르거나 참으려고만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실패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 훈련에선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리듬 조절입니다. 계속 빠른 자극으로만 가면 누구든지 금방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10번, 천천히 10번 멈춤 다시 빠르게. 이런 식으로 템포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몸도 리듬을 타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둘째, 호흡 조절입니다. 성행위 중 숨이 얕고 빠르면 몸이 금세 흥분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진정되면서 자극도 가라앉아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체감 시간은 훨씬 늘어납니다. 셋째, 생각 조절입니다. 사정 직전엔 머릿속도 같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 다른 생각으로 초점을 살짝만 옮기면 자극을 잠시 분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닷가를 걷는 상상을 하거나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자극 외의 요소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흥분을 살짝 식힐 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조절법을 사용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내 몸의 반응 패턴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20번 만에 사정하던 분이 60번, 80번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간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신 60대 중반의 환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본인도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냐고 하셨지만 일주일에 2에서 3번씩만 꾸준히 훈련하시더니 2달 후에는 본인도 놀랄 만큼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성행위가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담보다는 기대가 생긴다는 말 듣는 저도 참 뿌듯했죠. 마라톤처럼 이 훈련도 처음엔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는 지속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5분, 내일은 7분, 다음 주엔 1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 어느 순간 몸이 그 템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단순히 조루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유가 생기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감정적 교감도 깊어지죠. 그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멀리 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만 더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조금 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예전보다 훨씬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 요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조루 증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더 빠르고 더 오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몸 전체의 상태, 특히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루는 단지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긴장, 피로, 순환,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동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 긴장을 줄이는 것, 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긴장이 심하거나 불안감이 크면 몸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특히 조루는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반복되면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관계 전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경우 이미 몸은 과각성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부터 느슨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전에 호흡을 깊게 몇 번 하라는 겁니다.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5번 정도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고 몸의 긴장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호르몬이 줄어들고 뇌와 신경계의 회복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것 이상으로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예전만큼 아침 발기도 없고 흥분도 잘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수면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최소한 6시간 이상 될 수 있으면 7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잠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전신 혈류를 높여줄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벼운 스쿼트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하체 근육이 강화되면 성행위 시 버티는 힘도 생기고 사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성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포화지방, 과도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성기 주변 혈류를 방해해 자극에 둔감하거나 너무 민감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토마토, 호두, 바나나, 달걀 같은 식품들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는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좋아 성감 조절 훈련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술과 담배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긴장 풀린다고 하시지만 술은 처음에는 이완 작용이 있어도 결국은 신경계와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서 성기능을 망칩니다. 특히 자주 술을 마시는 분들일수록 조루나 발기 문제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성기 주변 말초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정시간 조절은커녕 오히려 감각 자체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대화도 생활 습관의 일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루 문제는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 훨씬 빠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면 어떨까? 이 한마디로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감정적 안정감도 생기면 그 자체가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요법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돌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잠을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고 가볍게 먹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점점 조절 가능한 몸으로
자신감 있는 관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꼭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행동요법만큼이나 이 생활 습관 변화가 진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행동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순간 뭔가 조금 달라졌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하거나 실수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실제 훈련 중 자주 겪게 되는 실수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욕심을 너무 빨리 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엔 무조건 5분 넘겨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다 실패하면 실망하고 난 안 되나 보다 하며 아예 훈련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요법은 천천히, 꾸준히 리듬을 타야 하는 훈련입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걷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보다 내일 5초만 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1분만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화를 느꼈다면 멈추지 말고 그 수준에서 조금씩만 더 늘려보세요. 그것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장 속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두 번 연습하다가 관계 중 제어에 실패하면 이젠 더 이상 소용없어. 역시 내 나이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 조절 훈련 중에 실패했다면 어느 타이밍에서 멈췄어야 했는지, 호흡을 너무 빠르게 했던 건 아닌지, 압박의 위치가 정확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훈련이고 반복하면서 몸이 스스로 조절 방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몸은 언제나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견디고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만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스스로 방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극단적으로 연습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극을 너무 강하게 줘서 성기를 과도하게 민감하게 만들거나 압박을 너무 세게 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연습 강도도 낮추어야 합니다. 훈련은 자극이 아닌 감각 조율입니다. 몸이 기분 좋게 반응하는 범위 안에서 연습해야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연습 후 불편감이 남는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훈련을 기술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행동요법은 단순히 사정만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파트너와의 소통과 감정 조율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누르면 멈춘다던데 그 정도로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만 반복하려고 하세요. 그럴 땐 훈련이 지루해지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감정은 어떤지, 파트너의 반응은 어떤지, 몸이 어느 순간에 민감해지는지를 느끼면서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실수는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훈련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쌓입니다. 하루 건너뛰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몸은 처음 상태로 금방 되돌아가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꾸준함이야말로 이 훈련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이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저녁 시간에 15분씩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달력에 체크해도 좋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하겠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오늘은 10초 더 버텼다.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다. 이런 변화들을 메모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동기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훈련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길입니다. 실패와 반복,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방향입니다.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전에서는, 즉, 파트너와 함께하는 순간에서 이 모든 훈련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행동요법을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중 조절법을 시도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분위기 깨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멈췄을 때 파트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리듬을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면 혹시 어색해질까? 이런 고민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도 내가 잘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더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래 함께 해온 부부일수록 기술보다 배려의 마음에 더 깊이 감동합니다. 그러니 먼저 관계 전 짧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내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조금 천천히 해보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훈련을 시도하는 것보다 이런 솔직한 설명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훈련을 녹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극 조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멈추는 대신 리듬을 느리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빠른 움직임에서 천천히 깊은 호흡과 함께 잠시 멈춤을 만들어가는 시기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흐름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흥분이 떨어지며 조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익숙해졌다면 다음엔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활용하세요. 사정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정지하는 대신 이 자세 좀 힘들지 않아? 또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고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이 동작은 파트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관계의 집중 흐름도 깨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파트너의 리듬과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중 자기 호흡에만 집중하지만 상대의 호흡이 빨라질 때 같이 빨라지면 오히려 자극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호흡을 더 길고 천천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극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맞잡는 것도 감정적인 안정감을 줘서 흥분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조율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가는 관계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이 연결되는 관계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 부부 환자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은 사정 시간이 너무 짧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아내분도 말은 안 해도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리듬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피곤하면 중간에 그냥 껴안고 잠드셔도 됩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예상외로 대화 없는 소통의 편안함을 경험하셨고 남편분은 처음으로 자극을 조절하며 3분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번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셨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관계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훈련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술은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얹고 신뢰를 쌓는 건 연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행동요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조류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주제이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행동요법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밤은 리듬을 조금만 달리해 보세요. 단지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류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칫 그저 시간을 얼마나 버티느냐만을 문제로 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바로 자존감의 흔들림, 관계에 대한 부담,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왜 이럴까? 이젠 내가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그런 마음은 일상 곳곳에서 자신감을 깎아내리곤 하죠.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께 이 조류는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과 연결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도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영향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숨기거나 부정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확실히 좀 짧아졌네. 이거 혼자 해결하긴 어렵겠는데?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비로소 해결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신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고 많은 걸 책임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을 지켜냈고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동료로서 수많은 순간들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분의 사정 시간 때문에 그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할 때예요. 나도 좀 돌봐주세요라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동요법들, 그 어떤 방법이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초를 더 버텼다. 오늘은 한번 멈추고 다시 시도했다. 이 정도의 변화라도 분명히 내가 해낸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메모장에 써두거나 스스로 좋았어,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새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가 성기능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남성에게 성은 단순한 기능 그 이상입니다. 정체성과 자존감, 관계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성관계의 의미는 삽입이나 사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손을 잡는 감촉,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누워있는 침묵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친밀함이고 진짜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조류가 있다고 해서 끊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가 생기고 더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해지며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마음속엔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미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천천히 해봐. 넌 할 수 있어. 그 따뜻한 말,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조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파트너와 더 단단히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한 걸음씩 쌓아 올리세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더 자신감 있는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요법과 생활 습관, 감정적인 조율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 이걸로 효과가 있을까? 나도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직접 만났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은퇴 후 삶을 시작한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매우 건강하셨고 평소에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셨죠. 관계를 시작하면 몇 초 안에 사정이 와버리고 아내와의 감정적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부작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저는 약물보다는 행동요법 중심으로 천천히 회복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혼자서 조절 훈련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 달부터는 아내와 함께 리듬 조절, 자세 바꾸기, 스퀴즈 테크닉을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무렵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요즘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아내가 눈을 마주치면서 웃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며 본인이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관계 시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자신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행동요법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서 자신감과 관계의 온도까지 바꿔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변화의 길을 걸어보실 수 있도록 실천을 위한 행동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지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실천 플랜 1 시작 전 자기 상태 점검하기. 마이너스 보통 자극 후 몇 분 또는 몇 번의 움직임 후 사정하는지 체크. 마이너스 긴장이 심할 때와 편안할 때 차이점 관찰. 마이너스 사정 전 감각의 흐름을 기억해 보기. 실천 플랜 2 혼자 할 수 있는 훈련. 마이너스 주 3회 이상 조용한 장소에서 스타트 마이너스 스톱 훈련 실시. 마이너스 스스로 자극을 주되 60에서 70% 정도에서 멈추고 진정 후 재시작.
마이너스 압박, 자극 스퀴즈 훈련도 병행해 익숙한 타이밍 연습, 실천 플랜 3 파트너와의 적용 준비, 마이너스 관계 전 짧은 대화로 감정 공유하기. 오늘은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빠른 리듬에서 느린 리듬으로 전환 시도. 마이너스 사정 가까워질 때 자세 바꾸며 자연스럽게 흐름 조절. 마이너스 파트너의 호흡이나 눈빛을 활용한 정서적 조율도 함께하기. 실천 플랜 4 생활 습관 병행. 마이너스 잠 충분히 자기 하루 6시간 이상. 마이너스 매일 20분 걷기. 일주일 2회 근력 운동. 마이너스 술 담배 줄이고 채소 견과류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기. 마이너스 매일 저녁 5분간 복식 호흡 또는 명상하기. 실천 플랜 5 기록과 동기 유지. 마이너스 달력이나 메모장에 훈련 일자 체크. 마이너스 작은 변화라도 메모하기. 오늘은 멈추기 타이밍이 더 정확했다. 마이너스 매주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이 플랜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조금씩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고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속엔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신 경험과 지켜온 관계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10초 더 천천히, 한 번 더 멈춰보기, 아니면 그냥 숨을 깊이 쉬어보기.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 확실히 늘어나는 조루 해소 방법 3가지라는 주제로 행동요법의 구체적인 실천법부터 생활습관, 심리 회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감하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조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한 단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기 상태 알기. 관계 중 보통 언제쯤 사정이 오는지 체크. 긴장할 때와 편할 때의 차이 느껴보기. 사정 전 그 느낌 인지하는 연습. 2단계 혼자 훈련 시작하기. 스타트 마이너스 스톱 자극이 올라올 때 멈추고 진정 후 재시작. 스퀴즈법 민감 부위 살짝 눌러 자극 완화 훈련 주 2에서 3회. 10분에서 15분씩만 꾸준히 시도. 3단계 관계 속에 적용하기. 파트너와 짧게 감정 나누기. 빠른 리듬에서 느린 리듬으로 바꾸기. 자세 전환 활용해 흐름 자연스럽게 조절. 4단계 생활 습관 병행하기. 수면 6시간 이상, 하루 20분 걷기. 음식은 가볍고 영양가 있게, 술과 담배는 줄이기. 매일 한 번 깊은 호흡으로 마음도 안정시키기. 5단계 자신을 격려하기. 작은 변화라도 잘했다고 인정해주기. 기록 남기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태도 유지. 너무 무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이 5단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한 단계, 내일은 다음 단계. 그렇게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이야? 몇 분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의 변화는 내가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 자신감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당신의 파트너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조르는 절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그 노력, 그 마음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도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